사실 Q&A 영상을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은 그 이벤트성으로 한번 만들려고는 했었는데 1000명이 또 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늦어진 감이 있고 이제 드디어 올봄 성수기가 끝나고 저도 다시 여유가 생기면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댓글이나 뭐 DM이나 메일로 주신 질문들도 있었고 대부분 다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저나 또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받은 질문을 위주로 제가 답변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고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을 중심으로 드디어 Q&A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지금 입안이랑 혀가 많이 헐어가지고 발음이 많이 셀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로마에 위치한 한국 여행사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는 여행 패키지부터 해서 신혼여행이나 프라이빗 그룹이나 기관이나 대학, 각종 단체 방문, 답사 등등을 이제 처리하는 게 업무이고 관광이나 투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이탈리아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한 지 꼬박 2년을 딱 채웠네요. 한국에서의 원래 직업과 대학교 전공은 무엇인가요? 저는 행정학부에서 보건행정학과를 학사 전공했고요. 전공을 살려서 종합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원무과 일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퇴사를 했다가 퇴사한 지 3개월 만에 같은 병원의 보험심사과로 재입사를 하게 돼서 총 기간은 10년이 조금 안 되게 병원 일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신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병원에서 보험심사팀은 환자들이 받은 의료 행위를 심사하고 분석해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전에는 탈임상하신 간호사분들이나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저처럼 보건행정학 전공자분들도 많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탈리아에 오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몇 살에 이탈리아로 오셨나요? 2022년 32살 되던 해 1월에 로마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거창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되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빌드업이 필요해요. 대학생 때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배낭여행 다니고 또 일하면서 기회되면 유럽 여행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이탈리아에 와서 여행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던 이탈리아 뭐 마을들도 가보고 어디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여행 트렌드가 유행하기 전에 혼자 로마에서 45일 정도 살이를 했어요. 당시에도 그 로마가 특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탈리아랑 스페인, 포르투갈, 크로아티아까지 요 같은 주변국들을 돌아다니다가 피곤하고 이제 귀찮아지니까 잠시 이런 막 도시 이동을 그만하고 그냥 한 곳에 좀 머물러야겠다 한 게 로마였고 그게 이제 45일 살이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2016년도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는데 사실 그때도 나중에 30대 초반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닌 그나마 익숙한 이탈리아에 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는 했어요. 나 나중에 이탈리아 가서 팥빙수 장사하면서 살래 이런 말들을 친한 친구들한테도 되게 자주 했었고 그런 이제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죠. 물론 아직 팥빙수를 팔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 제가 28, 9, 30 요 한 3년 동안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좀 이제 우울감도 있고 저는 10대 때 사춘기가 없었는데 아마 이때 이제 성인 사춘기가 몰아서 온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큰 불만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반복되는 일상의 성취감도 적고 그걸 깨부셔 보려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배워보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계속 운동 가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여행도 더 무리해서 자주 하게 되고 사치도 부려보고 이래저래 이제 일상에 자극을 주면서 또 한 2년 이렇게 버티다가 이러한 자극마저 너무나 반복되는 패턴이 돼버리니까 이전보다 더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뭐 아니면 이제 보건 관련 연구원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런 보건대학원 진학을 해서 삶의 변화를 조금 줘야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그것도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또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본질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똑같이 또 매너리즘으로 인한 그 우울의 웅덩이에 허우적대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너무나 퇴화되어 가는 게 느껴지고 자기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극심한 그런 우울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병원도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느낀 거는 나라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지? 이제 이런 철학적인 질문부터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한테. 그런 자아 성찰의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셀프 문답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예전에 우리 한창 싸이월드 할 때 백문백답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데 정말 좋은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내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한지 진짜 사소한 것부터 다 생각해보고 생각날 때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중요시 여겼고 책을 읽는 것, 뭐 글을 쓰는 것 그런 거 이제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어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야, 안 어울린다. 네가 무슨 책이야. 이런 반응들도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맞는 사이즈의 옷과 신발을 신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눈치를 알게 모르게 보고 있던 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는 일상을 통째로 뒤집어야겠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나를 뭐 김해에서 부산으로, 뭐 서울로 뭐 병원을 바꿔서 이직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거국적으로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모든 일상을 바꿔야겠다. 내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엎어버려야겠다. 라는 그 특이점에 언젠간 내가 제일 많이 여행해본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지 했던 그런 오랜 꿈을 얹어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려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를 해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야. 준비를 다 해버렸네?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만 하면 되겠다. 까지가 이제 가장 큰 초석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다음 질문도 진짜 많이 받은 질문인데 사실 이 앞 질문의 연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탈리아어 공부에 대한 질문인데 이탈리아어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리고 언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탈리아어라는 게 일반인한테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제가 뭐 성악이나 예술, 패션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나를 개선시켜 보고자 이것저것 배우던 와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취미로 시작한 이탈리아어 배우기였어요. 사실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전에 영어 공부도 사실 놓지 않고 계속 하기는 했는데 뚜렷한 목표도 없고 절대적인 주입식 교육 세대다 보니까 영어는 아무리 해도 흥미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나라의 언어를 취미 삼아 배워야겠다라고 한 게 이탈리아였고 아무래도 또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까 이탈리아어 정식 과외나 그런 학원이 당연히 없죠. 하려면 주말마다 차 끌고 가서 부산을 가야 하고 주말마다 부산 서면에 가서 과외를 몇 주, 몇 달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우연찮게 그 시교향단 지휘자분이 이탈리아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저희 이제 동네 인근에서 과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제가 보게 되었고 서로 콜해서 그때부터 주 1회씩 감사하게도 1대1 과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웬걸 시작하자마자 한 2주 만에 코로나가 엄청 크게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닥치고 2년 동안 이제 박혀서 선생님과 언어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뭐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보다는 사실 흥미가 99%였다 보니까 30살 넘어서 배운 이탈리아지만 그나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같이 일하는 거래처는 다 이탈리아 현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어를 사용을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저대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 와서 어학원도 다니긴 했지만 어학원도 별개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온라인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탈리아 논문이나 뭐 이제 매주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주 하나, 두 개 정도 뭐 번역기를 돌리든 사전을 통째로 돌리든 해서 문단 독해하는 스터디 그룹도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들었거든요. 좀 미루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완전히 손에 놓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 덕분에 긴 문장을 보는 능력이 확실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한 1년 정도 하고 지금은 그 시원스쿨 중고급 강의도 듣고 있고 또 최근에는 팟캐스트랑 챗 GPT 통해서 대화하고 고급 단어랑 고급 문장 공부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어 공부는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이 기본 문법 구조가 같은 유럽 언어는 결국 동사 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100개 외우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유럽어는 초반에 어휘보다는 오늘 하루 동사 한 개를 배우지만 이 동사의 변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문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조동사 뽀테레에 대해서 배웠으면 일단 현재 시제 6개 가지고 6개 문장을 작문하고 미래 시제 6개 작문하고 과거 시제 6개 작문하고 반과거로 6개 작문하고 이런 식으로 뭐 가정법, 조건법, 복합 시제 다 작문하고 그러면 하루가 그냥 가거든요. 그냥 그날 하루는 뽀테레 동사 하나만 조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길게 봤을 때 뽀테레를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때 문장력도 올라가고 나중에 어떤 어휘를 배워도 내가 현지인처럼 육하 원칙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영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단어의 양보다는 동사 한 개의 쓰임새를 파고드는 방법이 저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어학원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세요. 저는 로마 나보나 광장 인근에 위치한 스쿨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마라는 어학원을 다녔고요. 여기서 그냥 다빈치 어학원이라 불러요. 이탈리아 오기 전에 딜리트 어학원이나 EF 유학원 여기도 알아봤는데 사실 뭐 이탈리아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과정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다빈치 어학원이 끌려서 거길 등록을 했어요. 로마에서 살아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다빈치 어학원이나 딜리트 어학원을 제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집을 웬만하면 그나마 골목골목 지리감이 있는 테르미니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테르미니 인근으로 집을 알아봤고 근데 어학원마저 테르미니 인근이면은 제가 로마를 살 때 이동 반경이 너무 좁아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정반대에 있는 나보나 광장 인근에 위치한 다빈치 어학원을 등록한 이유도 있어요. 어학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탈리아어로 진행을 하고요. 영어로 안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과외와 뭐 독학을 나름 했던지라 비우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수업을 대부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 매일 멘붕이고 독해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교과서에 지문 읽는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예습도 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번역기 다 돌아가면서 단어 다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초기 정착 비용은 얼마를 가져가셨나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1차적으로 어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최소 11,000유로. 그때 저는 이제 일단 2천만 원 맞춰서 통장 잔고 증명을 했고 또 저는 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어도 집에 많이 투자를 해요.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월세가 당시에 한 800유로, 900유로보다 넘지 않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어요. 당시에는 저는 안식년 개념으로 1년만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서 월세나 뭐 등등 뭐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 그리고 12개월 제 나름의 이제 생활비, 뭐 중간중간 여행도 갈 거니까 그런 비용까지 생각해서 요 비용에 아까 비자 발급을 위한 2천만 원을 포함해서 하나로 총 3,500만 원 조금 안 되게 생각을 하고 가져왔어요. 그 전에 어학원 1년 등록비 한 800만 원 정도 냈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한 번에 4천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어학원을 등록하고 비자를 받고 이것부터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지불한 금액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랑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는 안 돌아오시나요? 아예 이민을 가신 건가요? 이런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았는데 너 이민 간 거냐? 아예 한국을 뜬 거냐? 질문을 받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민을 생각하고 온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저는 한국에 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쉬려고 나름 오래 일을 했으니까 안식년 개념으로 1년 쉬고 다시 한국에 가서 뭐 병원 일 해야지 하고 온 건데 이제 초기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로마에 살면서 운 좋게도 로마에서 제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찾았고 나름 수긍이 되는 보수를 받게 되면서 한국으로 굳이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 이민을 해야지.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계속 체류를 할 거면 제 신분을 어학생에서 근로자로 바꾸어야만 하니까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것도 한 2, 3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할 수 있는 한 꾸리는 게 제 삶의 최고의 가치 실현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로마에서 집 사고 한국에서도 집 사고 이번 주는 로마에서 지내고 뭐 다음 주는 한국에서 가족들이랑 지낼래 하면서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한국, 이탈리아를 들락날락하는 게 현재 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많이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겁니다. 쉬러 왔다면서 일은 왜 구하셨나요? 또 어떻게 일을 구하셨나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저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과 통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노동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로마 온 지 한 4개월쯤 됐나? 그때 6월달이었는데 매일 어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해야 이 삶을 지속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절실히 느꼈어요. 아무래도 병원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굳어진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제가 아는 제 자신은 약간의 수직적이고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 곳에 속해야 하고 또 9 to 6처럼 근로시간이 비교적으로 명확해야 되고 오피스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이탈리아 구인구직 시장을 좀 분석을 했죠. 그때 시기가 팬데믹이 끝나고 주변 인근 유럽 국가에서는 여행이 이제 원래대로 재개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로마는 원래 세계 최다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럼 곧 한국에서도 관광객들이 다시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분명히 한국 회사는 다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구인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많이 오는 국가이다 보니 파트타임 근로자는 많지만 하루에 9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100%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20, 30대의 수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나는 취직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가능한 한 무기한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또 언어는 한국에서 2년 공부하고 로마 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기본적인 육하 원칙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안다. 그리고 언어 공부는 매일 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 장점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건 다 내세워서 이탈리아 한인회, 뭐 다음 네이버 이탈리아 한인 카페 이런 데 구직글을 쫙 뿌렸죠. 실제로 저 같은 노동력이 정말 귀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렇게 일을 찾게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가게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시간 만에 오피스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나 업무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는 당장 현지 회사에 취직할 능력은 일단 안 되고 뭐 제가 대단한 글로벌 기업을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나마 내가 지속적으로 잘 해왔던 거 하면서 적당히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니까 로마에 위치한 한국 중소회사부터 당연히 알아봤어요. 제가 가진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은 있지만 이건 다 사실 의료, 병원에 다 특화된 거고요. 이곳은 이탈리아니까 기본적인 이탈리아어를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못하고 이탈리아어를 하면 여기 모국어니까 어느 정도 대우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완전 반대국가 이방인이 조금 어색하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6하원칙 정도라도 구사를 하면은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 대화를 할 때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탈리아어를 뭐 떠듬떠듬이라도 하고 알아들으면은 생각보다 대접을 잘 해준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영어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지금 제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어를 못하고 영어만 가지고 이탈리아에 정착하는 거는 저는 조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기본적인 제약이 조금씩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사람들의 위치나 각자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지연님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요. 나이, MBTI, 실제 성격, 키, 가치관 등등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1991년생이고 한국 나이로는 34살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나이로는 32살입니다. MBTI는 INTJ인데 많은 사람들이 니 이 아니가 이렇게 많이 반박을 하시는데 저는 I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INTJ 성격 그 자체예요. 제 키랑 몸무게, 저는 172.6cm에 60kg입니다. 이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고요. 몸무게는 한 64kg까지 쪘다가 작년 여름부터 좀 계속 감량을 해서 유지 중이고 체지방을 좀 더 줄이고 싶어서 계속 운동 중입니다. 제가 키가 큰 이유는 엄마가 키가 크고 외가 쪽 친척들이 전부 180대, 19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키는 유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많이 잘 먹어야 되고요. 가치관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내 인생 하나뿐인 내 삶, 남이 아닌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그려나가자 이거 하나뿐이에요. 물론 어떤 시기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하기 싫은 것,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객관적으로 하기 싫어도 내가 이걸 무조건 해야 하면은 그걸 하는 게 맞고요. 그 우선순위대로 하면 되고요. 이제 20대 중반이 지나고 후반이 지나고 30대 초반에서 지금 제가 또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하루하루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도 쌓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의 그 파이가 점점 늘어나는 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런 내가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이 세 가지의 적절한 밸런스를 찾기는 아마 죽을 때까지의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런 고민으로 제 삶이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 같긴 해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아니면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싶어요.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저도 성격이 좀 확실해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알지만 충분히 익히 겪어서 알지만 늘 머릿속에 짜증 과 욕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국가에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온 국가인데 내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 나라를 욕을 하고 한국과 다르다고 불편하다고 불만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게 약간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인드도 유럽 마인드 장착 이렇게 이제 컨셉 잡는 거죠.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고요. 사실 버스가 지하철이 안 와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경우가 허다해요. 출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사람 죽는 일 아니잖아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치 않게 무언가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국가 서류나 뭐 이런 건 기한을 잘 지켜야죠. 물론 출근 시간도 잘 지켜야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간, 날짜 이런 거 어기면 얄짤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불쌍한 척하고 제발 나까지만 한 번만 봐줘 이렇게 하면 한숨 후 쉬고 그래 너까지는 해줄게 이런 게 조금 통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 물론 이 말이 약속을 수시로 어기고 뭐 지각을 해라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시간 1분 1초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민감해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탈리아에 와서 많이 느꼈어요. 버스 안 오는 거, 지하철 안 오는 거, 뭐 허구 헛날 공사하고 뭐 몇 년 공사하는 거, 느린 거 빨리 포기하고 빨리 마음 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이 느린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제가 겪은 바로는 한국인 못지않게 다들 성격 급합니다. 그냥 이탈리아 행정 시스템이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아직 많이 수동인 부분이 많고 오리지널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느린 거지 사람들이 느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빨리 포기하시라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마음을 비워라.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살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마음의 여유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하루에 1분 1초, 10분 단위, 1시간 단위를 모두 계획을 하고 통제적으로 살았다면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여유롭게 될 대로 되라지 안 되면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장착이 됐고 아무래도 오기 전에 이탈리아를 가면은 성격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본적인 성격은 다 그대로지만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좀 더 많이 여유로워지고 또 가치관에 공간이 많이 생긴 느낌은 있어요. 이전에는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든 뭐 어떤 걸 또 계획을 하든 이 계획이 틀어지면은 머릿속에 공간이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스스로 빡빡하게 살았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초반에는 화도 많이 내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조금 주 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즉문즉답으로 갈게요. 축구 얘기 바로 나오네. 레알 마드리드는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저는 고딩 때 훈텔라르 얼빠였어가지고 훈텔라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마 그에게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팀을 같이 좋아하게 됐어요. 얼빠가 선수 따라서 팀을 좋아하게 된 거죠. 물론 그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워낙 유명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굳이 뭐 우리 선수, 우리 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그 팀의 매력에 빠져서 훈텔라르가 떠나고도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 남게 된 거죠. 참고로 그 기간은 리버풀의 호지슨과 지리기의 질식 시즌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직관 또 안 가실 건가요? 당연히 가야죠. 한 시즌에 2번은 직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실 오늘도 그냥 뭐 무조건 갈 거다 이런 건 아닌데 음바페 입단식 표가 풀린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마드리디스타 프리미엄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미 올 매진이에요. 리버풀은 안 가시나요? 축구 보러 안 가시냐고? 표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말도 안 되게 커미션 붙이고 비싸서 직접 축구 보러 가기가 싫어요. 거기는. 물론 한 번은 안필드를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루카랑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가 2022년 3월 달인가? 로마랑 라치오 더비를 혼자 보러 갔고 이 경기에 대한 브이로그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탈리아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루카도 제 브이로그를 보고 제 인스타를 알게 됐는데 딱 그 하루 텔 차이에 우연히 저를 포폴로 광장에서 봤다고 했고 또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또 이후에 로마 경기를 또 같이 보러 가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피크닉도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커플이 된 거죠. 오늘 Q&A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제일 많이 이제 들어온 질문들이 사실 대부분 한국을 떠나서 이탈리아 정착을 위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뭐 인스타를 통해서든 댓글이든 그리고 또 중복 질문들은 취합을 해서 또 Q&A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에 적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그런 심경 변화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러한 질문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Q&A 2탄으로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